맞아세!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53분입니다. 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침잠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인분들이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까 했는데요. 이게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에 뭐, 1시에 자건, 12시에 자건, 한, 4, 5시쯤이면 잠이 저절로 깨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이제 운동하든가, 이렇게 명상하든가 그러는데 이 시간이, 의외로 상당히 조용한 시간, 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루를 준비하기에는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있는 풍경, 아침이 있는, 삶,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후쯤에 이제 졸음이 오니까 한 2시간 정도, 스페인의 시에스타처럼 또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저께 첫 방송에 했는데요.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맞아세. 그래서 녹음도 듣고 보니까 역시 힘차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을 보면 대체로 저녁과 아침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저녁에는 조금 더 이렇게 수면을 취하도록 조용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아침 방송을 들어보면 다들 활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 과학적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예. 신년이고 손님도 없을 것 같고, 전날에도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문을 닫고, 나타샤하고, 정초부터 술 한잔 했습니다. 옛날 마차라고 목동에 있는 데서 가서 먹었는데요. 마사회 모임도 했던 데죠. 거기서 했는데, 손님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초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맥 먹고,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5시 깬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56분인데 또 이제 방송을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 방송, 이 녹음 말이죠. 이 녹음 방식은 유튜브를 이용하는 건데, 왜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를 이용하냐. 그러면, 네이버 쪽에 용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15분 내에서만 이게 활용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튜브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데요. 이 유튜브 방식이 업로드 방식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이 있어요. 이 미등록의 특징이 뭐냐면, 검색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거를 검색하면 이 동영상에 검색이 안 돼요. 오직 링크를 타고 간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즉, 인드라가 지금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요게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링크 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데라는 앞으로 이렇게 미등록을 통해서, 유튜브에 이제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드라는 결코 인드라 얘기가 이렇게 많이 전파되는 거 이렇게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읽을 사람만 읽고, 볼 사람만 보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고요. 인드라가 이제 어떤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하려면요. 인드라 가게를 하면서 보게 되면 인간 군상들을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10명이 모이면, 한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악마다. 나머지는 평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그 8명이 모이면 또 그 중에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 천사와 악마를 빼고 나머지 또 8명을 보면 또 그 중에서도 천사가 생기고 악마가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생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이제 들면은 가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남 재경 항, 호남 향유의 재경, 그분들이 이제 어쩌다 이제 저희 가게에 한번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인가? 그 정도인데 이제 보면 얘기 처음엔 잘 나누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새벽까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테이블만 남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좀 양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는 아주 그렇게 잘하다가 갑자기 이제 계산한다면서 이제 카드를 가져왔는데 그 사람 카드가 아니라 며칠 자기 카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 자기가 계산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긁었는데 신용불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 정지가 된 카드였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더니 다시 올라가서 더니 거기에 그 회장님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이제 카드를 받아와서 결제를 했는데 마치 자기가 결제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결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태도 확 바뀌면서 갑자기 말을 막 나한테 놓더라고요. 나하고 이제 뭐 나이 차이 나보다 좀 젊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야 아가야 뭐 나한테 아가야 그러면서 아가야 그저 냉장고에서 맥주 한 10병 꺼내와라. 서비스 아니야,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먹은 것도 얼마 안 되면서, 서비스. 반말로 그것도. 뭐, 얘가 한두 병 정도 부탁한다면, 많이 먹고, 그러면 언니들하고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죠. 근데 뭐, 강제적으로, 막 꺼내가려고 그러고, 자기가.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반말로 틱틱거리면서. 이제 아니가 다를까, 이제 그 녀석이, 그놈이, 갑자기 그쪽에 혼나더라고요, 그 회장한테. 네가 막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돼? 내 얼굴이 뭐가 돼 임마? 막 이러면서 너 같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사투리 쓰면서 막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회장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죄송하다고 눈물 흘리고 좀 막 그러더라고요. 쇼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화장실 가더니 또 내가 양아치야, 양아치밖에 안 된 놈이야. 나보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양아치야 이러면서 또 혼잣말 막 그러고 딱 요 스타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이제 경험한 바도 그래요. 군대서나 뭐 어디서나 뭐 이렇게 사회에서나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좋아요. 호남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별다른 사람이 아니고 좋습니다. 근데 꼭 한두 놈이 꼭 그렇게 말썽을 부려요. 그러면 그 좋던 인상들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꼭 한 놈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20배, 좋은 기억보다 20배 빠르거든요. 20배 빠르게 전파되고. 그러니까 20배가 더 강력한 위력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19건의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한 건 나쁜 것만 기억이 되는 게 인간의 어떤 습성이라는 거죠. 이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또 하나 경상도 사람들, 경상도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중에 꼭 한두 놈이 아주 질이 나쁜 놈이 아주 악마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하면요. 가게 이제 마지막 그것도 마지막이죠. 이제 손님이 한 명이 이제 술 많이 먹고 있는데 경상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갈 때가 돼서 나보고 갑자기 이제 대리운전선 불러달래요. 그럼 자기가 자기 핸드폰으로 내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뭐 스팸 메일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게 전화번호 쓰고 싶대요. 그래서 써라. 그래서 나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있더니 보통 그러면 가게 안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오면 같이 타고 가면 되는 건데 부득이하게 갑자기 자기는 부득이하게 가게 밖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한 5분 있다가 기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 여기다. 근데 가게 주인이야. 그렇다 하니까 손님 어디 갔냐 했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그 대리기사가 경험이 있는지 얘 소문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내가 나가서 딱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빨리 전화 걸어서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래가지고 그 대리기사가 그 타임이 가장 그 대리기사가 많이 요구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에 대리기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있는 위치까지 오려면 걸리는 시간이, 걸어서 오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왔는데 허탕 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막심하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저지른다 이거죠. 장난처럼. 예? 무슨, 세월호 그 유족 나쁜 새끼 있지 않습니까? 그 악마 같은 새끼? 똑같은 놈들이야, 하는 짓이. 이게 아주 쓰레 같은 자식이라는 거죠, 이게, 응? 어? 대리기사랑 우리나라 사회, 우리 사회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골탕 먹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개별적으로 보면 새끼는 아주 나쁜 놈이고, 악마 같은 놈이고, 이런 놈이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구기본 언론이 조여나 죽이려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냥 죽이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쪽발로면 마누라 권양숙은 아주 죽이려는 또 마찬가지죠.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국모라는 사람이, 애들 집 사주고 말이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따지면 다 죽이려면 되고 죽일 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때그때 구호 언론이 하는 그 어떤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불가편이죠. 재수없다고 해서 조연아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거지만, 운이 없는 거지만, 자기가 이렇게 처신으로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죽이려 하면서 부분 언론에 따라 그냥 가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이제 속아 죽이기도 했지만, 이런 뉴스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가 다를까 이제 인들하고 어저께 이재용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용 의원? 오늘 딱 실시간 순위로 보니까 이재용, 대상그룹, 임세령, 이정재. 딱 나오지 않습니까?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왜 이런 예를 들었냐면요. 생존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내부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생존한다. 이런데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개인이 살아남는다. 개인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존에 우리 인터넷에 보면 생존 경제 어쩌고 하는 놈들 있잖아요. 좀 나는 병신 새끼라고 병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왜 10명, 이상하게, 노래방 가면 꼭 한 명은 누군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떤 사회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원신 시대부터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 동굴에서 살 때조차도 인간은 홀로 산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살았다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업, 분업,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라 거기서 그 분업이나 협업, 여기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다. 홀라 어떻게 하는 그것이 가장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의 가장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인간은 다른 인간과 교류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같이 뭔가 바꾸거나 교환하거나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해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인드라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고 이런 거 막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 딱 눈치챘을 만한 그냥 경제가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냐면은 이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한 6개월간 쉬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딱 12월 31일부로 딱 끊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키웠는데요. 이제 거기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이제 안에 이제 거기 이제 서브 캐릭터 이제 캐릭터를 도와주는 펫이나 이제 이런 옆에 이제 보조 보조를 키우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본 캐릭터가 강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캐릭터가 보조 캐릭터가 5개가 되는데 이거를 골고루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한 놈만 딱 키우고 나중에 내 놈을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린 다음에 레벨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른 놈을 같이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답은 이 먼저 한 놈을 키우는 게 수준이에요. 똑같이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그 레벨을 이렇게 올리면요. 물론 이제 상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게 그 캐릭터를 골고루 이렇게 딱 이렇게 능력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사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높은 레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레벨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강한데 더 올라서진 못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평균화를 수치하고 또 어느 정도 정체되면 다시 한 놈을 키우고 어느 정도 키운 상태에서 혼자 너무 많이 키우면 또 그 능력치가 좀 그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키우면 다른 레벨들을 또 끌어올리고 요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의 경제에 우리는 도입하면은 박정희 경제 모델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 경제 모델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이제 재벌에 이제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 경제 성장 수출을 통해서 이 방식이 재벌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틀린 얘기로 나왔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평등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경제 위기 겪었던 98년 이전 그런 경술치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빈부격차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빈부격차가 언제부터 벌어지냐면 외환위기 이후부터 아주 크게 물론 김영삼 때도 많이 벌어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빈부격차는요. 내 인지라 기억에도 노태우 정부서부터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외환위기 때 크게 벌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 다 같이 못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못 살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중산층이 아주 커다란 역할을 발휘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와서 이제 중산층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왜 인디라가 얘기를 하냐면 네밍 아시죠? 네밍.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밍 아시죠? 개인이 살겠다고 막 혼자 그러면은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불이 났는데 막 나 혼자 살겠다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이거를 지금 국유본에서 즐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으로 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생존경제에서 무슨 국은 음모론으로 이제 다 국가고 뭐고 달러가 다 휘시되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서 다 집 팔고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건 다 헛된 그야말로 미신이고 내가 볼 때는 아주 나쁜 이론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건 아주 못된 심성에서 나온 어떤 발상의 개념이고 인드라가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다들 교육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혼자서 어떻게 잘 해보겠다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교육이죠. 응? 지금 결국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혼자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문제는 혼자서 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시민이 모두 동의를 해서 과감하게 과외 폐지, 사교육 폐지, 학원 강사를 모두
직업을 진짜 자리를 아예 항공강사라는 어떤 직업을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과감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외번이 헌법으로 막아놨어요. 이거 사교육을 옛날처럼 과외금지 이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달리시고요. 행복하게 하루를 행복하게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자세 쪽발 타도 투쟁 만세.